첫 번째 연사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생에 낙이 없다. 그런데 요새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매주 오후에 이 사람 칼럼, 논평 이거 듣는 재미로 오서 삽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미래워치 변혜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 애국 시민 여러분, 미디어 지독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만큼 이 나라가 걱정돼서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잘 돌아가면은 우리가 여기 왜 나오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 빼고는 다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를 믿을 수 있다가 77% 이렇게 지지를 하고, 문재인이 지지율이 이제 87% 오늘. 우리만 걱정하고 다른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 평화가 왔다, 통일이 왔다 이렇게 신났는데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우리가 반란 세력이에요? 반국가 세력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했죠. 해방되기 전날까지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미국을 완전히 전쟁에서 압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되기 전날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일본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있는데도 우리 선조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엘리트 계층인 사람들도 일본이 미국을 다 두들겨 패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친일파 변절 어쩌고저쩌고가 전부 다 1940년도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 일본하고 맞서 싸우던 독립투사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판에 싹 다 변절해버린 겁니다. 근데 웬걸 일본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국제정세 질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소문 가지고 다들 판단했던 겁니다. 좀 가까운 예를 들까요? 김영삼 정권 아시죠? 여기 뭐 김영삼 대통령 뭐 그렇게 좋아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막 90%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OECD에 가입을 시키고 대한민국 원화 가치를 왕창 끌어올려가지고, 원화 가치가 끌어올라가니까 달러화 국민소득이 늘어나가지고 그때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그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생들 그때부터 다 세계로 배낭여행 다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세계화 시대. 그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는 그때 학생 때였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막 시장을 막 열어 적기고 막 돈을 세계 나가서 갖다 퍼쓰고 이래도 되는 나라일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신나라 하고 하다가 IMF 터져가지고 왕창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바깥의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헤지펀드가 어떻게 헤집으면서 자기 나라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을 때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고, 막 홍콩 달러가 폭락해 들어가고,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 버릇 고치겠다고 자금줄 끊어버리고,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국민소득 1만 달러 넘고 세계여행 다닌다고 막 신나고 다닐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2018년 5월 5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김정은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 국제질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외 유학 다니고 글로벌 세계에 그랬는데 왜 1945년 8월 14일 그때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차이가 없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요, 한국 언론에도 나온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요, 대부분 한국 언론에 안 나온 건데, 요즘에 그래도 한국 언론들이 조금 보도를 하는데, 보도가 나와도 지금 이게 전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영국의 서덜랜드라는 전함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이 서덜랜드호는 북한의 핵폭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전문 전함이에요. 이미 일찌감치 일본 오키나와에 들어가서 일본과 영국이 합동 군사작전을 했습니다. 4월 27일, 4월 28일 양일간 일본과 영국이 합동 군사작전했는데 이거 양국 간의 최초의 일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합동 군사작전한 건 최초의 일이에요. 그 연합작전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서해를 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호주와 캐나다가 북한의 모든 선박을 공중에서 감시할 수 있는 군용 최첨단 정찰기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 정찰기들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들어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라고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전투기예요. 핵폭탄 장착 가능합니다. 그 8대가 지금 대한민국 광주공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한미 군사작전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는데 들어왔습니다.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왜 평화가 왔고 김정은 좋아요, 평양냉면 잘 먹고 있는데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속속히 군사력을 한국과 일본에다가 집결시키고 있냐?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호주에다가 해리 해리스라고 남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가 올 2월에 임명해가지고요, 그분은 축하 파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축하 파티 하고 있던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가 아니다, 너 대한민국 와라.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해리 해리스 대사가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서울에 안 들어오고 일본 도쿄로 들어갔어요. 일본 도쿄로 들어가서 일본 국방장관, 즉 일본 방위상과 거의 하루 종일 대담을 했고 다음날 아베 총리와 또 1대1 대담을 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도쿄 들어갔을 때 바로 캐나다하고 호주가 군용기를 보내고 영국과 일본이 같이 군사작전을 했을 때입니다. 자, 이 전체 상황 보세요. 이게 지금 평화가 온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한국 언론에 나온 것들이고 단 하나 한국 언론이 보도 안 한 것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일본 국방장관하고 만났다는 것만 보도를 안 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만난 건 보도했는데 일본 국방장관과 만난 건 보도 안 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미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 미 태평양 함대는 미군의 전력의 52%입니다. 그러니까 미 태평양 함대 하나로 소련, 중국, 일본, 영국이 다 합쳐도 태평양 함대를 못 이깁니다. 세계 최강의 전함이에요. 자, 그거를 이끌었던 미군 내에서의 최고 거물이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받았는데 일본에 가서 군사작전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가 왔는데 왜 군사 전문가가 한국 대사로 들어옵니까? 남북통일하고 북한 퍼주기 하려면 경제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가 주한미 대사로 와야지 왜 군인이 들어옵니까? 이건 대부분 지금은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 한국 언론에. 물론 일본 언론하고 미국 언론 다 보도가 되는데 한국은 조금씩 보도가 되는데 이걸 지금 아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이하고 평양냉면 이것만 보고 있지 이거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른 나라 가서 뭐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동맹국이에요.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북한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핵 기술을 북한이 이란에 넘겨주고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고
이게 굉장히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핵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하겠다는 대충 폐기하는 척 해가지고 퍼주는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핵협정이냐 이따 이걸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폐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날 폐기될 게 거의 확정적인데 김정은이하고 아마 5월 말 정도로 지금 만난다잖아요. 김정은 만나기 전에 바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핵협정을 맺은 이란과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5월 14일 날 여기 혹시 뭐 기독교 분 계시면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요 텔아비브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자기 종교의 성지로 보는 종교가 기독교도 그렇지만 이슬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중동에서 다 이슬람 국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95년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95년도에. 그럼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갔어요 지금까지. 91년도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클린턴, 부시, 오바마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안 옮겼겠어요? 그거 옮기면은 중동에 뭐 이란 뭐 난리가 나니까 이 중동하고 좀 평화롭게 지낸다고 그걸 안 옮기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미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하고 5월 14일 날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에서 개관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 갑니다. 중동이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대사관이 들어가면서 중동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만이요. 대만. 원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한다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게 이른바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으로 선언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 대사관이 대만에 없어요. 대만에 없는데 단지 대만 미국 친선협회 사무실을 마치 대사관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과 협회 사무실의 가장 큰 차이는 미 대사관은 전 세계적으로 미 해병대가 지킵니다. 대사관 안에 해병대가 들어가서 방위를 합니다. 근데 대만의 친선협회 사무실은 대사관이 아니니까 미 해병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미 대만 친선 사무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미 해병대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대만에 미 해병대가 들어가고 대만의 차오잉원 총통이 미국제 신형 탱크를 지금 구매했습니다. 원래 대만은 미국과 군사교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바꿔버려가지고 미국과 대만의 군사교류를 할 수 있는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곧바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만에다 지금 투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인 존 볼턴은 대만에다가 아예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쫙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미국 동맹군들이 지금 다 군사력을 집결하고 있고 이란하고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찍어버리고 있고 대만에다가 지금 미 군사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한다고 중국이 남태평양에다가 또 미사일 배치하고 설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완전히 꽉 잡혔습니다. 이것도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어제 미국의 경제 최고 관료들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게 뭘 요구한 줄 아세요? 중국이 하도 이 공산당의 그 자금으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니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3,700억 달러입니다. 3,700억 달러요. 어마어마한 3,700억 달러요. 370조입니다. 거의. 그런데 미국에서 어제 재무장관 문우신부터 무역국장 피터 나바로가 중국에 들어가서 거의 뭐 문차고 들어간 수준이에요. 문차고 들어가서 너희 무역 적자 2천억 달러 2년 안에 감축해버려라. 중국의 무역 흑자의 절반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인데 그 미국의 무역 흑자 3분의 1을 줄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여버려라는 얘기인데 그거 중국 경제 파탄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이제 독재자가 됐죠. 저거 뭐 거의 김일성하고 똑같이 시진핑이가 내가 평생 황제로 하겠다는 그 명분으로 중국이 인공지능, 로봇, 우주개발 등 첨단 기술을 2025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하겠다. 이게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다가 공산당이 돈을 왕창 넣고 있는데 어제 미국의 경제팀이 들어가서 너네 그거 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양말이나 팔어. 니네가 뭔데 무슨 로켓이니 무슨 인공지능이 있단 거 아니야. 너희 하지 마. 자, 무역 흑자 2천억 줄여라. 그리고 중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산업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때려버리고 또 중국은 또 자기들 산업 보호한다고 관세를 엄청 높여놨는데 너희 그거 관세 전부 다 미국 수준으로 다 내려. 이렇게 통보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입도 못 열고 있어요. 입도.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중국이 완전 박살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은 미국이 엄청난 무역 보복 중국에 대해서 3천억 달러짜리 관세 보복한다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뭐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평화와 뭔가 관계된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평화니 무슨 김정은이 만세 그럴 상황이에요? 이게 대한민국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미국식 가치관으로 전 세계를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알죠? 오바마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을 받으려면요 다 덮어야 돼요. 다 덮어버리면요 노벨상 받습니다. 이란 핵무기? 야 니네 이거 대충 해.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중동? 야 예루살렘 그거 가지마. 이렇게 하면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그게 오바마가 그렇게 했다가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쓴 책이 비틀거리는 미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책 제목이 비틀거리는 미국. 오바마라는 자 때문에 미국이 엉망됐다 해서 다시 미국의 힘으로 세계 질서를 본질적으로 잡아가겠다.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사실 세계 질서의 근본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거 종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적 세계 질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로 전 세계를 개편한다는 게 미국식 세계관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 안 되는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이죠. 그 북한 다음에 중국, 이란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이란을 지금 거의 발로 문차고 들어가서 너희 죽어 이러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와 손잡고 야합을 한다? 지금 전혀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제가 설명한 지금 이 국제 질서들 미국의 움직임과 전혀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 보수 쪽 농객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 그러고 문재인이하고 이제 22일에 만나기로 하는데 솔직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인간들과 상대하느냐.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다 본질적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를 바꿔내겠다. 북한의 저 인권 말살 체제를 바꿔내겠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사일로 그냥 싸그리 때려버리는 거.
때려버리려고 지금 일본에다가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항구대에다가도 지금 다 군사력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때렸을 때 문제는 때린 다음에 미국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리는 거는 차선책이에요. 최선책은 뭐냐?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겁니다. 가장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뭐냐? 미국이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초강경 매파들입니다. 초강경 매파들이에요. 존 볼턴 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주한미 대사 해리 해리스 다 초강경파들입니다. 북한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북한의 핵무기? 자, 핵무기를 들어가서 미국이 들어가서 다 뒤진다. 핵무기라는 게요. 요만한 핵물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코카콜라 캔만한 거가 핵물질이에요. 그거 김정은이 집에 냉장고에다가 숨겨놓으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저녁을 뒤져도 핵물질 그거 김정은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요. 그거 갖다 놓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지금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때렸습니다. 김정은이가 찍어주는 데만 조사하지 않겠다. 내가 찍는 데를 조사하겠다. 근데 북한이라는 데가 핵 개발을 지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94년도부터 했으니 핵시설이 얼마나 많으며 핵폭탄이 지금 뭐 130개 있니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130개 다 나눠서 조장하죠. 한 군데는 놓지 않죠. 그것뿐인가요? 북한이 생화학 무기 거의 세계 1위 국가예요. 패스트, 탄저균, 콜레라 그건 다 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 그런 것들은 북한의 농업연구소, 비료공장 등등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쏘려면 미사일이 쳐야 미사일. 그 미사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전체 군대 시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다 뒤지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숨기는 건 좋은데 일단 내가 뒤지는 건 다 뒤지겠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을 3번 뽑아봤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 뽑아봤고, 리비아 거 뽑아봤고, 우크라이나 거 뽑아봤습니다. 3번을 뽑아봤는데 지금까지는 IAEA라는 중립국이 들어가서 뽑았는데, 중립국제기구가 못 믿겠다. 중립국제기구. 왜? 북한은 지금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화학 무기부터 미사일까지 너무 많아서 국제기구가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직접 들어가겠다. 미국이 직접 북한 들어가서 직접 다 검사하겠다. 자, 핵무기는 그렇다 치고요. 미사일 검증을 누가 할 수 있죠? 미사일 검증하려면 미사일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을? 미사일 같은 거 검증하려면요, 미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UN이나 IAEA가 들어가지 말고 한마디로 미 군대가 들어가서 전체 북한을 뒤져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북한 쪽에서는 이게 뭐냐? 미 군정하겠다는 거냐? 미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북한 전역의 핵시설부터 군사시설,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를 다 뒤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김정은이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이거 무슨 기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북핵 폐기 방침은 CBID라 그래서 C가 컴플리트예요. 컴플리트. 완전한 핵폐기인데 그제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CBID를 PBID로 바꿨어요. P가 뭐냐? 퍼머넌트. 영원히. 영원히 핵폐기란 얘기는 뭐예요? 미군이 들어가서 상주하겠다는 겁니다. 상주해서 자, 핵을 다 폐기시켰어. 그래봐야 김정은이 집 냉장고에 핵물질 있으면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아예 들어가서 그냥 상주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북한을 친미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핵만 뽑고 나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고 이란을 다루고 시리아를 다룬 거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대충 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북한이라는 지역을 미군이 장악해서 친미 국가로 중국의 목에다가 칼을 대겠다는 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에요. 자, 이러면 이해가 되죠? 왜 저 김정은이 저놈을 억지로 만날까? 근데 사실은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만나겠다고 찾아왔지 트럼프가 먼저 만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쫄래쫄래 와가지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만나봐라 핵 뽑을 것 같다?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북한으로 완전히 밀고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중국을 쪼개는 게 원래 지금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인데 중국을 쪼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군데가 북한을 점령하는 것과 대만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다가 지금 미군을 주둔시키려고 그러고 북한에다가도 핵 뽑는다는 핑계 대고 미군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지다 보면요, 이런 게 튀어나와요. 북한의 핵 기술이요 이란에 수출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저거 시리아에 수출했습니다. 그거 다 뒤질 겁니다. 북한하고 손잡은 놈들 다 뒤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폭탄 지금 실험장 있죠? 그거 덮겠다는 거. 그 핵폭탄 관리 누가 한 줄 알아요? 핵폭탄 그 실험장?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우리 동포들이 그거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에다 노출돼가지고요 싸그리 죽었어요. 핵폐기장 관리하다가. 핵폐기장 그거 체크하러 들어갔다가요 북한 인권 말살 체제 그것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잡아내면 그냥 거기서 끝장내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걸 알려면은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팩트마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재인이 뭐냐? 문재인이는 이거예요. 친중 연방제 속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북한하고 연방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돈을 연간 100조 원씩 퍼줘가지고 말은 중립이지만은 친중 속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방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지금 트럼프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모델이 그림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를 대리 운전시켜서, 문재인이가 한반도 운전사라면서요. 한반도 운전사라고 그랬죠? 그거 누구 차요? 트럼프 차죠? 트럼프의 미제차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리 운전을 시킨 거죠. 대리 운전 시켜서 자, 저기 김정은 있는 데까지 몰아. 김정은이 잡아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만족하는 겁니다. 일단 김정은이 잡아왔죠. 잡아와서 사실 문재인이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22일 날 문재인을 불렀습니다. 트럼프가. 이거 문재인이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왜?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문재인 먼저 만나서,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룰루랄라 했습니다. 김정은이 만날만 하다, 뭐 바뀌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딱 박은 거 없는데, 문재인이 불러가지고 한미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요구할 것들을 문재인이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ID 영원한 핵폐기를 한다. 두 번째, 미국이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는다. 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정치범 수용소 다 사찰한다. 그 네 번째, 납북자 있죠? 납북자. 일본 납북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빼준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들 다 일본에 불러들여가지고 군사 자금 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입에서 대한민국 납북자 나온 적 있어요? 일본의 납북자가 17명이에요. 대한민국 납북자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 20만 명. 6.25 때부터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납북자들은 지금 납북된 지가 한 20년, 30년 됐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해에 6명 또 납북됐어요, 6명. 그 일본이 지금 17명 가지고 지금 데려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20만 명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납북자의 납자라도 꺼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거죠, 이거?
그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불려서 미국은 지금 납북자 3명이에요. 이번에 빼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미국도 빼내고 일본도 빼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불러서 넌 괜찮냐? 너희는 안 빼냐? 뭐라 그럴 겁니까? 아 우린 괜찮습니다. 우린 이럴 거예요? 납북자 문제를 문재인이 입을 통해서 선언을 시킬 겁니다. 존 볼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박스뉴스에 나와서 대한민국 납북자 빼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지 않는 얘기를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대한민국 납북자 빼준다는 거예요. 이게 웬 나라 방식입니까? 나라 방식. 이게 탈핵사유예요. 탈핵사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한 안위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이거 선언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끌려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빼겠다는 데가 안 빼겠다? 이것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힘으로 빼내야 되는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거.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이 대통령 올린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건데 국제 질서가 천운이 왔는지 트럼프라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가치관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막강한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고 가도 숟가락만 얹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요걸 누가 맡고 있어요? 이거를 이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이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은 문재인이 끌려 내려옵니다. 끌려 내려와요. 국제 질서하고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김정은이는 망명을 해서라도 뭐 어떻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문재인이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TV 보기 싫죠? TV 보면 그냥 밥이 안 넘어가죠? TV를 제가 그래서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미디어워치 TV 하루에 제가 2~3개씩 하는데요. 대부분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미국, 일본, 영국 언론 가지고 하고 그나마 요즘에 미디어워치가 보도하니까 뉴시스나 이런 데서 좀 외신을 보도하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질서의 힘으로 김정은이 체제는 붕괴되고 문재인은 날아가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딱 하나. 요 틈을 일본 아베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베가 한반도를 또 휘젓고 다니는 거.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걱정 하나 할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77%가 지지한다. 이 소가리 하시지 마시고 미디어치 TV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숟가락을 갖다 대야 될지 숟가락을 무조건 대야 됩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방 건국 누가 했어요? 다 미국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국제 질서를 절묘하게 읽고 이승만 대통령이 숟가락 딱 대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한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TV 보지 마시고 유튜브 가서 미디어 워치를 검색하면은 제가 매일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편안하게 대한민국 미래를 더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매주 오니까 대구에 매주 오니까 여기에 매주 나오십시오. 매주 나와서 우리가 뭐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네, 여러분들 제가 늘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방송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변희재 대표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문시장 여기 장사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또 휴일인데 장 보러 오셨던지 뭐 아이 데리고 나오셨던 우리 대구 국민 여러분들, 저 변희재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서문시장에 참 자주 왔었는데 예전에 박 대통령 무죄석방 탕기국 운동하면서 서문시장에 한 1년여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정은이 문재인 옆에 세워두고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게요 김정은이가 마이크 잡고 문재인 옆에 두고 연설한 게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이의 실모습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은이가 누군지를 몰랐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딱 나오면서 각 외신들, 각 정보기관,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저같이 평생 20년 동안 언어만 다룬 사람이 김정은이의 수준을 처음 본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김정은이 떠든 말들 보고 문재인이 딱 옆에 세우고 문재인보다 나이가 30살은 아래인 자가 문재인보다 말을 3배 이상 길게 하면서 주절주절 떠드는 걸 보고 야, 이 친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절주절 떠들었으면 뭐 좀 꽂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김정은이가 9분 동안 떠든 말이 단 한 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독재자들 안 그래요. 독재자들 히틀러, 마오쩌둥 연설하는 거 한번 보세요. 탁탁탁 이 내리에 꽂히게 해가지고 선동하는데 김정은이 하나도 꽂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취임할 때 체중 80kg였습니다. 지금 130kg에 130kg. 34살짜리가 7년 만에 50kg가 늘어가지고 130kg 돼서 연설문 그거 써준 거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무슨 등산하는 것처럼 허헉대고 있는데 이거는 독재자가 아닌 겁니다. 실권자가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남이 써준 거 읽어주는 대역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런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서 김정은 자기에게 물려준 1인 독재 인권 말살 체제를 김정은이가 개혁을 해낸다고요? 그 130kg도 먹어가지고 말도 그냥 주절주절하면서 누구 하나한테 꽂히는 메시지를 못 던지는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바꿔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김정은이 딱 수준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뭘 원하겠어요? 1인 독재 체제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연 100조 원 정도 뜯어먹는 거, 그거까지가 김정은의 한계고 지금 김정은 문재인의 목표는 그겁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뜯어먹듯이 대한민국 딱 10년 동안 뜯어먹은 다음에 힘 빠지면 흡수통일하겠다. 이게 김정은과 지금 문재인의 전략인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과 미국의 가치관으로 전 세계를 다시 질서를 바로잡겠다. 그 미국식 가치관의 질서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사, 대리 운전사입니다. 대리 운전사.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한 대리 운전사입니다. 대리 운전사에서 너 김정은이 잡아다가 내 앞으로 데려와. 문재인이 충실하게 잘 데려와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가락처럼 보면서 일단 김정은이 자기 앞에 앉혀놓고 온갖 공갈 협박으로 김정은이 북한 문 열고 미국이 밀고 들어가는 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8대가 들어왔습니다. 8대면요 스텔스 전투기 8대면은 평양 쑥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영국의 전함, 호주, 캐나다의 전폭기들 다 일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전시태세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김정은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판을 짜놓고 있고요. 판문점에서 왜 만나는 줄 알아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판문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면요 미군 전체가 다 한반도를 둘러싸게 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도발하면 그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전부 다 일본과 한반도에 집중하고 판문점에 김정은이 나오게 해가지고 조인트 가서 북한으로 미군이 밀고 들어가서 핵물질 뒤진다는 핑계로 북한 전체를 사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꿈은 완전히 허공으로 날아갈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 막 웃고 다니는 거 보기 싫죠? 스트레스 엄청 받죠? 마지막 축제 즐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축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그 인권 말살 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독재 1인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절대 북한을 개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힘이 미약한데 그걸 때려버릴 수 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려운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뭐가 예쁘다고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미국 자체가 중국을 깨버리고 미국 일극 체제로 미국식 가치관을 세계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을 다 때려 부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조만간에 22일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고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에 김정은 트럼프 만나는데 그때도 쇼가 될 수 있어요. 왜? 미국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핵 개발한 거 찾는다고 미국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손들고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김정은과 문재인 체제가 무너지는 첫 단추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웃고 다니고 김정은 지지율이 지금 78%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해방될 때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됐죠. 8월 14일까지도 그때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은 일본이 미국을 이기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정보가 왜곡되고 조작되는 나라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진실을 알고 싶으면은 매주 토요일 동아 쇼핑 동아백화점 앞에서 대구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거기 나오시면 정확한 진실을 알고 계실 수 있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미디어 워치 TV 제가 하는 TV 보시면은 언론하고 방송에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 외신에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감추는 이야기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적화 안 됩니다. 절대 적화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고 중국까지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저는 기대하고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대표님이었습니다.